양 교수님 말씀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제 그 고용 부분이 이제 고용을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졌더라고요. 뭐 비대면 일자리, 디지털 뉴딜에서 디지털 일자리, 공공 일자리 뭐 이런 걸 하는 재정 일자리들도 있지만 그게 한 30만 개 뭐 상출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고용을 유지해달라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고용도 늘려야 하는데 그런 쪽에 대체로 좀 빠졌다는 평가도 있고 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좀 고용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 좀 총평 간단하게 해주시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랄까요? 교수님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 이어서 해주세요. 예, 고용이 창출되는 메커니즘을 보면요. 일단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이 밖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왜 고용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느냐 하는 원인부터 진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 대기업의 규정 노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임금을 받으면서 지금 귀족이란 말까지 듣고 있는 지가 뭐 수십 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부다운 그런 중립자로서 노동시장에 유연화를 해야 된다. 중소기업은 이미 진짜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분들은 어렵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노동시장 유연화를 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는 52시간제라든지 이렇게 자꾸 규제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로 나가죠. 우리가 대공황 시절에 후보 대통령이 이제 그 대공황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제일 먼저 한 게 대기업에서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고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들어와서 오히려 그걸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용이 창출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새 쌀이 썩은 쌀은 이 도려내야 새 쌀이 더 돋듯이 이 파괴와 창출의 과정을 연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게 고용의 창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부분에서의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이 고용을 유지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이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뭐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그 해외 기업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예를 들어 건물 또 예를 들어 공장 부지 또 교통 관련된 SOC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도려내는 부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그 생산성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문제 참 자괴심을 느낄 거고요. 정부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 그런 부분에 쓰이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해서 근로자가 더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재정 지출을 하는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하반기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경제가 성장할 때 우리가 빠르게 회복하고 고용이 빠르게 창출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용 유지 이야기를 지금 현실은 어떠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고용 유지 말 안 해도 고용 유지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고용 안정이 철저하게 돼 있으니까요. 뭐 단체 협약에 법에다 다 돼 있어. 이제 이 고용 유지 이야기는 주로 중소기업 이런 쪽이 될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여보 고용 유지하세요. 이래 되면요. 사업주는 회사가 부도가 나야지 그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최악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지금 뭐 회사가 어려워서 조금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이야기 꺼낼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만일 코로나로 해가지고 우리가 락다운했어 미국처럼.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코로나 진정이 돼가 우리가 한 달 정도만 참아달라 그런다면 말이 될 것 같아요. 사업주한테.
근데 이게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이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떤 사업주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동은 하는데 문제는 이름하여 운영자금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이 전혀 조달이 안 된다라면 결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못 버티고 무너진다는 거죠. 이미 지금 그런 조짐들은 지금 휴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시 휴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휴업하고 휴직하고, 그러니까 휴업하는 기업들이 많고 휴직하는 근로자가 되게 지금 많아져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 예고탄이냐 그런다면 요게 무너지는 순간은 그냥 뻥 가는 거지. 기업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부도 직전까지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 경우도 지금 어쨌든 간에 뭐 휴직으로 이렇게 탁 안고 있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 유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지금 우리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 고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용을 이게 보호하는 거 있죠. 프로텍트 될까요? 보호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부는 이 노동력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들어가지고 고용이 전체적으로 이 안정이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다 껴안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일부는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는 데가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게 바로 이름하여 성장산업이거든요. 근데 성장산업 못 크게 다 막아놨잖아요. 뭔가를 들어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한다면 그거 안 되는데요. 다 규제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우스꽝스러운 게 이번에 한국은요 의료랑 방역을 잘해가지고 아주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잘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원격 의료 좀 우리가 도움 받으면 우리 사람들 굉장히 좀 건강 안전에 도움되지 않을까? 대박 나겠네 우리.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못한 거예요. 그거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류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가지고 그런 데 가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의대 쪽 옛날은 이미 의사 뭐 해 가지고 기량을 발휘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류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게요. 쉽게 말해 가지고 의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부대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하는 뭐 제주도의 중국 사람들을 이 깃발 관광 말고요. 말 그대로 들어가지고 이 의료 관광이랑은 아주 클래스가 다른 거죠. 이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글로벌 미들 클래스가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일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런 류 문제로 우리가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규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프로텍트에서 일부는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 엘로케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들을 임프루브 시킬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 회사가 살아나가지고 고용 유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쪽에도 다시 임프루브하게 해줘. 그러면 사실은 불이 확 붙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그런 전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오로지 고용 유지야. 근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저도 몰라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요. 코로나 언제 끝나나요? 저도 몰라요. 근데 코로나 말고 앞으로 그러면 미중 냉전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토달지 말고 고용 유지하라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당장에 지금 드러난 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휴직자가 많아? 그다음 청년은 왜 이렇게 악하냐? 이미 청년 실업률은 지금 4명 중에 1명 25%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이미 26% 넘었어요. 아마 다음 달에 제가 보면 30% 선까지 간다고 봅니다. 왜? 고용 유지하면 할수록 청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청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청년들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실업률 30% 간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시간 문제구나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뭐 참 고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밖에 모르고 그 다음은 저도 내다볼 줄 모르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려 한다면 뭔가를 들어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 내 특단의 어떤 그런 경우는 가능해요. 정부가 지원하면 되죠. 그러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 한다면 코로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뭐 약하고 길게 잡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저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어떻게 잡았나요?
짧고 강하게 간 거죠. 아주 강한 충격을 짧게 줘가지고 회복하겠다는 거였고, 우리는 지금 충격 자체를 좀 줄이고 길게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고용 유지 전략으로 이 전체 이 노동시장 문제 해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어느 순간 되게 되면 뻥 터지는 순간은 걷잡을 수 없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뉴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뉴딜이 세 가지입니다. 미국 뉴딜을 이야기하자면 미국 뉴딜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취약계층 도와주는 거, 그걸 구제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 뉴딜은 사실 이 구제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실제로 그 안에서 많은 부분이 뭐냐면 리커버리, 회복입니다. 회복. 그 다음에 그게 리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3R이라고 합니다. 릴리프, 리커버리, 리폼인데 우리는 지금 뭐 미국 뉴딜 이야기하면서 릴리프만 가져왔어. 구제만. 리커버리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리커버리가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안정이 되고 고용이 만들어지냐고. 리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재정이 감당하고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 성장을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고용 전략이라 할까요? 뭐 그게 뭐 고용 전략, 성장 전략, 이게 큰 미스테이크를 범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분배가 잘 되고 뭐 소득, 뭐 복지가 잘 되면 꿈 깨세요. 지금은요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는다면 뭐니 뭐래도 성장 우선입니다. 성장을 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성장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분배 내지는 복지만 한다 그럴 때는 사실은 이 고용의 뭐 유지는 고사하고 고용 파괴를 스스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덧붙여서 이제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가 정부 리스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만들어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소주성 때문에 2018년, 19년 어려움을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정부의 그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기저질환이 좀 생겼고요. 코로나 사태에 대비를 잘했다. 사실 민간 벤처기업들이 테스트 그 키트를 만들어서 대비한 것이고, 진짜 의료진들이 몸으로 이제 헌신을 통해서 이걸 대비한 것이지, 비대면이 활성화된 겁니까? 뭐 정부가 나서서 뭘 한 겁니까? 숫자 세고 뭐 잡아넣으라는 얘기밖에 한 거 없죠. 정부가 한 거라고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뉴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제가 너무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뉴딜은 전부 다 규제 산업에서 뭔가를 하겠다. 예를 들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럼 그린 뉴딜이 산업의 규모가 커지려면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의 성장을 발목을 잡고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지금 얻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에요. 이 성장할 수가 없죠.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비대면이라 이런 것, 이런 파생 수요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부분에서 성장이 되고 그 의료 부분의 성장을 비대면으로 뒷받침해서 비대면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의료의 비대면 서비스를 중지시켜주고 비대면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 교육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 부분에서 비대면 그러면 수업이 가능하냐?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3 지금 등교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규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가 없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의 규제가 풀려져야 되는데 다른 산업의 규제는 그대로 놔두고 뭐 비대면을 하겠다. 또 뭐 디지털 정보를 뭐에 대해 쓸 거냐? 금융 부분에서의 규제를 풀어줘야 정보가 마음대로 유통이 되고 정보 산업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핀테크다. 핀테크 산업은 금융 산업이 발전해야 같이 산업이 발전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테크핀을 했지만 과연 부가가치를 얼마큼 창출해냈고 얼마나 인력을 고용을 했느냐 물어보면 아마 답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딜도 파생 수요의 일환에서 발전한 산업을 지원하겠다. 그래놓고 본래의 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를 합니다. 또
규제 산업에 녹색을 하겠다. 근데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성장 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해야지만 이게 성장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복불복이죠. 예컨대 지금 뭐 전력 산업이 한 55조 된다고 보면 그걸 규제를 강화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뭐 태양광을 늘리겠다? 그거는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컨대 LNG 선이 지금 많이 좀 네. 수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돈으로 사는 겁니다. 차라리 선박 우리 돈으로 짓는 게 마찬가지예요. 왜? 가스의 수입이 늘어서 가스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이 더 내가지고 카타르는 그 가스 수입한 거 가지고 배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성장 동력으로 작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뉴딜, 현재 정부의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하면 못 살게 만드느냐를 연구하는 집단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빼서 여기 막는 생각이고 뺏는 건 얘기 안 하고 생색은 여기서 내는 겁니다. 근데 그 국민 돈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돌 빼서 저 돌 막는 그런 정책으로 포장만 그럴싸해서 국민 앞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대책도 그렇고 노동 대책도 그렇고 지금 현재 뉴딜 정책도 그렇고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알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4대 부분 개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장 동력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쪽에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규제가 완화가 돼야지 가느냐. 또 바깥에 나간 기업들 들어오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한 필요한 정책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코로나 대책이고 가장 급한 성장 정책이고 가장 급한 대한민국의 풍요로 만들어내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